폴란드 바르샤바. 1870년의 겨울. 프레타 거리의 소박한 작은 아파트 안. 호기심 많은 소녀 마리 스클로도프스카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작고 진지하고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하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고 있죠. 마리는 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물리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집안은 책과 지도, 고장난 과학기구들로 가득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 검을 가지고 놀던 시절. 꼬마 마리는 유리 비이커와 자석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빠, 왜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그건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란다. 마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했지만요. 바르샤바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러시아인들은 폴란드 사람들, 특히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죠. 폴란드 역사는 금지되었고 학교에서 폴란드어를 쓰는 것조차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하지만 마리는 안 된다 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할 수 있는 책이라면 뭐든 읽었습니다. 때로는 취침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촛불 아래에서 말이죠. 공식을 외우고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를 배우며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고작 10살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결핵으로 어머니를, 장티푸스로 큰언니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라린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학교들이 여자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길 거부하자 그녀는 비밀학교, 떠다니는 대학교에 참여했습니다. 그 학교는 러시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집집마다 장소를 옮겨 다녔고 그곳에서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들은 금지된 지식을 속삭이며 가르쳤죠. 10대 소녀가 바르샤바 거리를 몰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숨겨진 물리학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 용기란 꼭 요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외투 속에 공책을 품고 눈 덮인 길을 조용히 걷는 걸음일 뿐이죠. 1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마리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가는 것, 소르본 대학에 다니는 것, 그리고 진짜 과학을 공부하는 것. 그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으며 세상은 아직 여성 과학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마리? 그녀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 스클로도프스카는 훗날 마리 퀴리로 불리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 두 분야에서 모두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죠. 모든 위대한 과학자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마리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마리 스클로도프스카가 파리행 기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옷이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는 책이었습니다. 물리책, 수학책, 그리고 꿈이 들어있던 가방. 그때는 1891년, 그녀는 24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고향, 그리고 폴란드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가 꾸어서는 안 되는 꿈이라 말했던 그것을 쫓기 위해서요. 마리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대학 중 하나인 소르본 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곧바로 그녀는 벅차기 시작했죠. 강의는 프랑스어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엄청 빠른 프랑스어였죠. 다른 학생들은요? 대부분 남자였고 더 부유했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먹을 돈조차 빠듯했어요. 어떤 날은 빵과 차만으로 끼니를 때우고 난방을 켜는 대신 담요에 몸을 감고 버티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카페에 갈 때 마리는 그 자리에 남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을 잘 때 그녀는 계산하고 실험하고 암기했죠. 그녀는 단지 수업을 통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는 수석 졸업, 그 다음 해 수학에서는 차석을 차지했습니다.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던 세상 속에서
마리는 조용한 천재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연히 실험실에서 피에르 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수줍고 총명하며 과학에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가끔은 점심 같은 사소한 것들은 깜빡하는 사람이었죠. 그들의 첫 대화 주제는 크리스탈과 자기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맨틱한 촛불 저녁 식사는 아니었지만 과학자 둘에게는 그게 곧 사랑이었죠. 피에르는 곧 깨달았습니다. 마리는 단지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는 그녀에게 프랑스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죠. 자기와 결혼해달라, 그리고 함께 실험을 계속하자고요. 처음에 마리는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폴란드로 돌아가 고국에서 가르치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바르샤바의 대학이 그녀를 거절했을 때 마리는 피에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들은 1895년에 결혼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없었고 금반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전거 2대, 그리고 함께 나눌 실험실 하나가 전부였죠. 그들은 신혼여행으로 프랑스 시골을 자전거 타고 달리며 원자와 에너지,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신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험실 바깥, 헛간보다 조금 나은 작은 창고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보이지 않는 힘들, 즉 방사능의 발견, 파리의 얼어붙은 다락방에서 소박한 결혼식까지, 마리의 이야기는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념에 관한 것이었죠. 그녀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끈기와 동반자 관계,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책과 꿈밖에 가진 것 없이 파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과 삶의 목적,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여정에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 과학의 혁명이었습니다. 파리 외곽, 작고 물이 새고 있는 헛간 안. 2명의 과학자가 검은 광석 더미, 끓는 약품들, 끝없이 쌓인 노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이 거의 알지 못했던 한 여성이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마리 퀴리였습니다. 그녀와 남편 피에르 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쫓고 있었어요. 피치블렌드라는 어두운 광석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에너지였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돌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리는 눈치챘습니다. 그 에너지는 너무 강했고 너무도 신비로웠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안에 뭔가 새로운 게 있다면? 그래서 그녀는 암석을 부수고 약품을 섞고 수개월 동안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난방도 장갑도 도움도 없는 환경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1898년 그녀는 새로운 원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폴로늄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기리기 위해서요. 그의 말, 그녀는 또 하나의 원소를 찾아냅니다. 라듐. 그것은 빛났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마리 퀴리는 방사능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03년 마리와 피에르는 앙리 베크렐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원회는 마리의 이름을 제외시켰습니다. 오직 피에르의 이름만 있었죠. 그러자 피에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상은 그녀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저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쯤에서 멈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실험복, 같은 노트, 그리고 여전히 그 눈 속에 반짝이던 그 빛. 왜냐하면 마리에게 이 일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의 발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야말로 세상의 해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906년 마리 퀴리의 세계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남편인 피에르는 파리에서 비 오는 날 거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차에 치여 직사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상한 새로운 원소를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추적하며 불가능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 없이 계속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단지 그의 조수였을 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마리를 몰랐습니다. 몇 주 후, 마리는 피에르의 옛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날, 마리 퀴리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첫 번째 여성 교수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고, 그들의 딸들을 키웠으며, 슬픔과 연구라는 짐을 지고 걸었습니다. 마리는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원소가 새로운 원소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5년 후 1911년 마리 퀴리는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화학 분야에서.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의 것이었습니다. 폴로늄을 발견하고 라듐을 분리해내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여전히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그녀였습니다. 마리 퀴리는 결코 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상실과 의심 후에도 그녀는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 퀴리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단지 과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할 때 1914년 세상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군인들은 피를 흘리는데 의학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연구실에 머무르던 그때 마리 퀴리 라듐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그 여성 과학자는 전선으로 향합니다. 무기를 들고서가 아니라 그녀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지식이었죠. 당시 마리는 엑스레이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법 같은 빛이었죠. 하지만 전쟁터 근처의 병원들엔 엑스레이 기계가 없었습니다. 총알이 몸속 깊이 박힌 부상병들을 의사들은 눈으로만 진단해야 했죠. 그래서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기계를 들고 직접 가자. 그녀는 이동형 엑스레이 차량을 만들었고 과학과 결단력으로 움직이는 작은 이동 병원이었죠. 사람들은 이 차들을 사랑스럽게 리틀킬이라 불렀어요. 마리는 스스로 배웠고 간호사들을 직접 훈련시켰으며 심지어 17살 딸 이렌 퀴리에게도 함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전쟁터를 돌며 총알, 파편, 골절을 찾아내 수술을 돕고 생명을 구했죠. 수많은 군인들이 구해졌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빛과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요. 마리 퀴리는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총도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도 싸웠습니다. 과학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요. 당시 많은 이들이 여성은 전쟁에 과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또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지 화학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벨상 메달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살려낸 수많은 생명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들고 가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빛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세상을 향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강연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연구 기금을 모으고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죠. 미국에서는 영웅처럼 환영받았고 인도와 일본, 유럽에서도 그녀는 무대와 교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녀는 그대로였어요. 조용하고 집중하며 늘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는 사람. 다음엔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시엔 방사능의 위험이 잘 알려지지 않았죠. 보호 장비도 없던 실험실에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 그녀의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1934년 마리 퀴리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커다란 추모식도 화려한 장례식도 없었죠. 그저 조용한 작별이었어요. 세상을 밝혔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후 그녀의 딸 이렌 졸리오 퀴리가 남편과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엄마와 같은 길, 두 세대에 걸친 여성 과학자의 발걸음.
엄마와 딸, 나란히. 2명의 여성, 2명의 노벨상 수상자. 마리 퀴리는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과학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과학은 질문을 던지고 끝까지 답을 찾는 것. 그녀가 발견한 건 단지 라듐이나 폴로늄이 아니었습니다. 마리는 라듐을 상업화하거나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그녀가 진짜로 세상에 남긴 건 바로 이 믿음이었죠. 지식은 모두의 것. 이 철학은 오늘날 과학 윤리의 기준에 영향을 주었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